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수요일인 오늘도 비 소식 있습니다.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하천 수위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비의 영향으로 낮 최고 기온 2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죠. 쌀, 쇠고기 등 일부 민감 사안을 지켜냈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추가 논의될 사안들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함께 살펴보고요.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보도록 하죠. 8월 6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휘발유 가격이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인터넷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강원도 내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68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가격 또한 1리터에 1,553원으로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번 주 휘발유 가격은 안정세를, 경유는 소폭 오름세를 전망했습니다. 원주시가 현재 20개 아파트에서 운영 중인 금연아파트를 올해 말까지 확대 지정합니다. 금연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계단과 복도, 지하 주차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단속됩니다. 금연아파트는 거주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지정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원주시는 금연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 생활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 수능형 평가 문항 검토 작업이 오늘까지 실시됩니다. 강원도 중등교사 연구회 등 140여 명은 도내 한 숙소에 합숙하며 문항별 출제 의도의 명확성과 적합성, 최신 출제 경향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검토 대상은 국어와 수학, 영어 등 11개 교과와 문제지와 정답 해설지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10월 도내 고등학교에 강원형 모의평가 문제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일부 민감한 사안은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농산물 검역 절차 완화 가능성 등 농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내용과 우리 지역 농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보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의 강석헌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은 지켜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협상 결과를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일반적 협상이라는 게 상방이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요. 예. 이번 한미 협상에서는 우리가 준 것은 많아도 받은 것은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번 한미 협상은 협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진행된 협박성 협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상호 관세라는 것도 우리가 15% 관세를 부과받지만 미국은 하나도 관세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호 관세라고 말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맞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이제 역대 정권들이 뭐 한미 FTA나 WTO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희생을 전제로 진행됐던 것에 비해서 이번 관세 협상에 쌀과 소고기가 빠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산 소고기를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고 쌀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미 전면 개방이 된 상황이어서 이것을 성과라고 말하기는 조금 민망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미 양국이 공식 합의문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한국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엇갈린 발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미 협상문이 공개도 안 됐고 또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타결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합의했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고요. 그 구윤철 경제부총리께서도 앞으로 뭐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정성 기준 문제, 기술 협력 등을 포함한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발표한 걸로 봐서는 어쩌면 농산물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흡입뿐만 아니라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나 향후 세부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측의 압박이 계속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뭐 사과나 블루베리, 유전자 변형 감자 등의 주요 과수 품목들이 조기 수입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이런 검역 협의가 중소농 중심의 강원도 농가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뭐 이미 우리나라는 농산물 시장이 한미 FTA 협정으로 거의 99% 개방된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검역 절차를 통해서 30개월 이상의 뭐 미국산 소고기나 사과 같은 과수작물, 감자를 비롯한 유전자 변형 작물의 수입을 그나마 제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농축산물 개방의 마지막 보루인 검역 절차마저 완화된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 농업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고요. 이것은 농민들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마저도 심각하게 위협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식량 주권, 검역 주권에 대한 침해이고 부당한 내정 간섭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강원도는 그 감자 주산지이고 또 최근 기후 변화로 사과 등 가수 농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걱정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절대 안정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없는 상황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한미 관세 협상 외에도 농업 관련 다른 이슈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지난 월요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두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논란이 되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양곡관리법 비롯한 이 농민 4법은 뭐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 시절에 거부되었던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었고요. 특히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거부권 1호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이런 거부됐던 민생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통과된 법안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제출했던 개정안보다 그 내용이 후퇴한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의 경우는 국민들은 이 쌀은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이고 주식이기 때문에 예전에 국회에서 쌀 목표 가격을 정했던 것처럼 쌀의 공정 가격을 정하고 국가가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이런 공정 가격, 그러니까 쌀값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빠져 있고요. 농업법 경우에도 농산물 가격 하락 기준이 되는 기준 가격이 대상 규정이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우려가 커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농민단체는 후퇴한 법안이라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의 우려를 좀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앞으로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갖는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좀 현장의 농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이 개정된 법안이 진짜 실질적인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꼼꼼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이상 시장 논리에 내맡기지 말고 쌀은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농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관세 협상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최근에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확대될 경우에 농가의 생존 기반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본질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청해 듣겠습니다. 글쎄요, 이거 어려운데요. 예. 앞으로 이제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그동안 우리 농업을 보면은요, 계속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는 그런 이름 아래 일반적인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식량 자금률 20%가 붕괴됐고요. 농촌은 점점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실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송전탑이다, 발전소다, 폐기물 처리장이다 이런 도시에서 배출한 각종 유해 물질과 혐오 시설들로 인해서 농촌이 파괴되고 있는 게 현재 농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돈 몇 푼으로 보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근본적인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흔히들 도시가 이제 꽃이라고 하면 농촌은 뿌리라고 하는데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또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 저는 그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그 남태령에서 보여준 농민들과 시민들의 뜨거운 연대가 더욱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가 다행히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요. 네. 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양곡관리법은 이제 쌀이 과잉 생산되거나 쌀값이 이제 폭락할 경우에 국가가 그 시장에 일정 정도의 쌀을 이제 격리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게 쌀을 그냥 시장 가격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국회에서 5년간의 쌀 목표 가격을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가격보다 쌀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보전해주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목표 가격이라는 것을 정하지가 않고 그냥 시장에 내맡겨 놨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농안법의 경우도 이제 이것도 이제 비슷한데요. 농산물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걸 보전해 준다는 건데 그 기준 가격에 대한 어떤 그 선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이 법이 있어도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보전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홍천도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지껏 5년 넘도록 한 번도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이 기준 가격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기준 가격이 어떤 평년 가격 플러스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설계가 돼야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관련 문제들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도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 주권 정부라고 자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난 겨울부터 이번 봄까지 보여줬던 우리 국민들의 그런 위대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믿고 당당하게 좀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 믿고 간다고 하면 좀 협상 결과도 좀 우리의 그런 주권 국가답게 그렇게 협상에 임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 그런 바람이 큽니다. 어쩌겠습니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좋은 우리 쪽에 좋은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를 같이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농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신중한 대응과 철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이네요.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보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강석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넓히기 위한 시도가 원주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주시 영상미디어센터가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죠. 최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커머스 요즘 대세 마케팅 방식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역 농특산품을 라이브 커머스로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라이브 커머스는 직접 가게에 가지 않더라도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생방송을 보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방송을 말하는데요. 네. 원주시가 지역 농가의 소득을 넓히고 더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온라인 판로 확보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농가의 홈페이지 개설이나 온라인 방송 라이브 커머스 진출 등을 돕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인터넷이나 이 온라인 마케팅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농가에서 온라인 시장에 그냥 진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올해 원주시 영상미디어센터와 원주 소상공인센터에서는 센터 시설과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 센터에서 직접 촬영 준비부터 촬영, 쇼호스트 지원, 또 송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면서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을 소개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물 홈페이지를 통해서 총 10차례의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데요. 네.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기 위해서 센터가 지원해서 아주 큰 할인율에 좋은 가격에 판매를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이혜원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라이브 커머스는 농가에겐 생소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에서 생산 판매되는 농특산물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디지털 마케팅 창구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그로 인해 농가의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주시 융복합 사업 인증자협회와 MOU를 맺고 회원사를 중심으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준비해왔습니다. 지금은 강원도몰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고 있고요. MOU를 맺은 원주시 융복합 사업 인증자협회와 회원사의 제품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할인율과 판매 수량을 업체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할인율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방송 제작은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전적으로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고요? 네, 현재까지 2차례의 방송이 진행됐는데요. 첫 번째 방송에서는 나린들 귀래농장의 구운 계란 판매가 진행됐습니다. 이때 정가 대비 37% 할인율로 판매를 진행했고 또 두 번째 방송에서는 치악산 황골 조청을 판매했는데 이때는 39%나 할인된 가격으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네. 황골 조청 판매의 경우 이 판매 개시 17분 만에 완판이라는 신기록을 세우면서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 경험이 없었던 김명자 대표도 큰 기대 없이 참여를 했는데 빠른 완판에 놀라면서 몇 번이나 이 완판을 확인하고 또 들어온 주문 배송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방송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진행된 두 번의 방송이 모두 빠르게 완판되면서 지역을 넘어서 전국의 소비자에게 지역의 특산품을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산품으로 만든 허브차, 달의 만두를 비롯해서 또 다양한 상품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8번 더 진행될 예정인데요.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이혜원 팀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지난달 29일 방송된 장바오 치악산 황골조청은 판매 개시 17분 만에 완판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장바오 치악산 황골조청 대표이자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김명자 대표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나오셨다고 했는데 너무 빠른 완판에 놀라셔서 몇 번이나 완판되었는지 확인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2번의 방송이 진행됐고 앞으로 8번의 방송이 남아 있습니다. 원주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는 전국 미디어센터 가운데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를 시행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지만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제품들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농가에겐 생소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인식도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방송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다음 방송은 12일 오후 2시에 하는 허브 이야기 방송인데요. 네. 지역의 특산품으로 만든 다양한 차 종류를 좋은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경험하면서 온라인 시장을 경험한 상인들은 앞으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전국의 미디어 센터 중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기획한 건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콘텐츠를 기반으로 디지털 마케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앞으로의 방송에도 많은 관심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농특산물 판매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는 소식 살펴봤는데요. 지역 농가의 새로운 희망이 그리고 지역 경제의 든든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인데요. 월요일 영월, 화요일 평창에 이어서 오늘은 횡성군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 살펴보죠.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에 추진되는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주민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의료 폐기물 소각장 조성은 지난해 12월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고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조성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어 소각장 규모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강원도 내 농촌 지역으로 소각장 건립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이 가운데 횡성군은 하루 48톤 규모, 시간당 2톤을 소각하는 대규모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이 추진되면서 반발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추진될지 앞으로의 전망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지난 2023년 전국 배출량은 20만 4천여 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전국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10만여 톤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리시설은 경기 3곳을 비롯해 전국 13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가까운 원주, 강릉, 영월, 횡성 등 도내 곳곳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의 경우 오원리 일대 8,366제곱미터 부지에 일일 48톤 규모, 시간당 2톤을 소각하는 양으로 폐기물 소각장에 건립되면 매일 1톤 트럭이 48대 전국 각지에서 의료 폐기물을 싣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의료 폐기물의 경우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인체 조직 적축물, 동물의 사체, 인체 감염성이 높은 폐기물, 주사기 등을 소각할 때 나오는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과 폐가스, 2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유해물질이 횡성 전역으로 퍼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큽니다. 주민들은 우천면 오원리 위치가 분지 지역으로 치악산과 매화산이 가로막고 있지만 유해물질이 공중에 떠 있다가 바람이 위로 불면 안흥면까지, 아래로 불면 횡성읍까지, 갑천면까지 퍼져 건강권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소각시설이 들어오는 오원 저수지 1호는 횡성군의 오원지구 문화관광 개발이 추진 중이고 지역 대표 관광 명소인 우지체험장 등이 위치해 있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주민들로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횡성 우천면 오원리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사업 적합 통보를 받은 후 3년이 오는
2027년 12월 29일까지 허가를 받아야만 가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경과 후 또다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어 현재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업체와 주민 간의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횡성군에서도 도내 전체 의료 폐기량의 경우 하루 3톤에 불과한 상황에서 타 시도에서 배출된 48톤을 횡성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며 소각시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의료 폐기물 등 사업장 폐기물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의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예, 모쪼록 분쟁이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지대 한의과 대학 학생들이 횡성 지역에서 한방 의료 봉사활동에 나선다고요? 네, 횡성군의 소음대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횡성의 묵계리 마산리에서 4일간 진료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상지대 한의과 대학 학생 약 35명이 참여하며 하루 평균 예상 진료 인원은 약 1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료가 진행됩니다. 주요 진료 활동으론 혈압 측정을 포함한 간단한 진료 외에도 발진, 부항, 뜸 빼주기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횡성군은 이번 의료 봉사가 군용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회복을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인 만큼 마을 간 군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아울러 봉사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의료 활동이 가능하도록 숙식 장소도 마련에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 또 횡성읍 지역 조성가정을 위한 모두의 엄마라는 돌봄 특화 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8월 6일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